여기 무술일주 같은 경우는 이 일간이 무토잖아요. 그래서 이 무토는 병화랑 같이 움직이는 애, 화토동법으로. 그래서 이 무토도 병화와 함께 이 술토의 인묘라는 걸 해요. 인묘. 인묘라는 거 하니까 이게 엄청난 인묘 단계에 있는 거는 이제 엄청 나이가 많이 들어있는 속성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있고 경험이 많은 속성. 그러니까 해가 하루를 다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는 시간대, 끝나는 저무는 시간대 있는 거니까 하루라는 그런 시간을 다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성숙한 단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태양이 이렇게 하루를 지나고 이렇게 일모를 할 때 일출처럼 오색빛을 나타내면서 아름다움을 좀 뿜어내잖아요. 근데 이게 장생지와 다르게 이게 장생지는 뭔가 이렇게 어린 모습, 순수한 모습 뭐 이런 형태의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 병화는 이렇게 성숙한 그런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농염함, 농염미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하고 좀 이렇게 좀 농염미라고 하면 되나? 성숙한 농염미. 어른스럽게 진지하게 이렇게 무겁게 이쁜 그런 성숙미가 있는 거죠. 장생지는 좀 그런 어리고 귀엽고 예쁜 형태의 매력인데 이건 하여튼 완숙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모두 그런 완숙미가 좀 있는. 관능미는 뭔가요? 성적인 쾌감을 자극하는 아름다움. 별게 다 있구나. 예, 맞아요. 관능미도 있어요. 관능미가 좀 있다. 왜냐면 약간 농염하면서 완숙미, 관능미 이게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가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오색빛을 뿜어내는 거니까 그 정도로 매력이 있는 거예요. 무술일주가. 그러니까 살짝 좀 사람이 야한 게 좀 있는 거죠. 무술일주가. 좀 야하다. 뭔가 야해. 살짝. 그러니까 좀 섹시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또 이 무술일주 같은 경우는 이 무토가 산을 의미하잖아요. 산, 토산. 산을 의미하는데 지지에도 또 산이에요. 그러니까 겹겹이 산중이란 얘기예요. 이 무술일주가. 그거를 좀 이미지적으로 보자면, 물상적으로 사주로 보자면. 그런데 이게 술토는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잖아요. 7시 30분에서 여기 9시 30분. 그러니까 이게 산중인데 이게 해까지 져버려 버린 거예요. 해까지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화 이렇게 딱 촛불 하나 이렇게 켜놓은 모습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상당히 이게 쓸쓸한 외로움 공간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요함이 따르는 그런 일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좀 생각이 깊고, 그렇다 보니까 성숙하고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사람이. 그 다음에는 이 무술일주가 일지에 이제 성숙하고 지적이고 이런 게 있는데, 또 그렇지만은 이게 이 술토에서는 이 천간의 신금이라는 이 상관이 여기에 이제 관대지에 놓이고요, 이 경금이라는 이 식신도 여기 세지에 놓여요. 그러니까 이 식신도 상관도 강하게 지금 힘을 받고 있는 일주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장간에도 자체적으로도 신금을 품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 술토는 10월달이 되거든요. 근데 이 수월 전에 9월이잖아요. 9월이 유금이고요. 여기 술토는 10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금의 에너지가 그대로 거의 이 술토로 전해져 있다. 그래서 이 술토의 모습이 토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거의 이 유금의 에너지가 그대로 넘어온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상관이라는 유금은 상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관을 품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간 자체가 이 술토에 인묘를 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요, 이제 할 말은 하고 이렇게 좀 하고 싶은 말 하고 참지 않고 다 이렇게 하는 형태로 가는데, 일간이 좀 세력이 약하고 힘이 약하니까 인묘를 하는 거는 힘을 못 쓴다잖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약간 뒷심 부족.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언행이나 이렇게 팍 폭발을 했을 때 그거를 내지르기는 하는데 그거를 쭉 밀고 가고 실행시키고 이렇게 하는 뚝심이 부족하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그런 능력, 이런 거는 투쟁심이나
자립 독립심은 조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건 좀 제한적인 일주가 된다. 그래서 이 무술 일주 같은 경우도 그런 거를 좀 높여주려면 연월에 이제 비겁이 더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도 이제 여기 일지가 자체적으로 비겁이 되기 때문에 가끔가다 또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불끈불끈 주먹을 쥐고 뭔가를 이렇게 해보자, 달려가보자 이렇게도 많이 해요. 그리고 괴강살이 있거든. 자체적으로 괴강살이 있으니까 한 번씩 되게 이제 고집도 부리기도 하고 욱하기도 해요. 그래서 남성적인 성향 이런 것도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이제 공격적인 성향, 특이심, 지구력이 이제 보여주기도 해요. 그런 거를.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계속 임묘를 하니까 그게 좀 지속성이나 장기적인 힘 이런 건 좀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확 내질렀다가 훅 꼬리를 내렸다가 팍 내질렀다가 꼬리를 팍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종잡을 수 없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특징이 좀 있는 일주죠, 무술 일주가. 그런데 하여튼 할 말은 다 하고 살아간다. 하고 싶은 말. 그 다음에는 이제 무술 일주가 그렇게 이제 상관이 세요. 상관이 이제 기본적으로 강해서 하고 싶은 말 하고 막 남들 뭐 잘못된 거나 부족한 거나 흠이나 단점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고, 그런 데에서 또 캐치도 잘하고 지적도 해두고 또 조언도 해주고, 때로는 그렇다 보니까 재수없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자체적으로 정인이 있어요. 정화라는 정인이 지장간에 탑재가 돼 있어서 그러한 자기의 언행 능력을 조금은 그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성숙한 생각이나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하고 고치고 그렇게 자기를 좀 계속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지금 일주가 여기 간여지등으로 강하게 힘을 쓰고 있고 좀 왔다갔다 하지만, 그리고 이 상관이라는 이 신금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술일주는 그런 정인적인 사고방식보다는 비겁과 상관적인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는 일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제어를 해주고 억눌러주면은 이런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가 더 순탄하고 좋게 풀려갈 수 있다. 그래서 사교성은 좋다. 왜냐하면 상관이라는 게 친화력 이런 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회성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인간관계를 만들고 발전시키는 쪽에는 상당히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농연미도 있고 완숙미도 있고 상관까지 있으니까 남자를 이렇게 잘 유혹을 하고 꼬시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무술일주가. 그러니까 아주 매력있고 관능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술일주가 자체적으로 이제 정인이라는 그런 윤리적인 부분과 도덕적인 면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과 행동을 했을 때 틀린 말이나 행동을 그렇게 막 하지는 잘 않아요. 그러니까 나름 인성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식을 가지고 있겠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런 지식적인 그런 논리와 도덕적인 논리를 가지고 얘기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틀린 말 언행도 잘 안 하고 좀 바르고 똑부러지게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세게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거를 이제 조절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그걸 남자한테 써먹을수록 이제 그런 이성관계에서는 힘들어지기가 쉽죠. 처음에 뭐 남자를 꼬시는 능력에서는 그게 장점이 되지만, 그거를 지속시키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너무 강해버리면, 자기 생각을 너무 강하게 이제 표현 표출하다 보면 그게 이제 지속 유지시키는 데는 불리하게 작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게 무술일주가 연월에 비겁이 없으면, 이게 일지에 그런 비겁이 있다고 해도 이게 인묘주의에 있는 애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밀어붙이는 힘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지구력 뒷심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적인 그런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이나 부딪히면은 자기가 깨질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환경 상황에 따라 자기 몸을 높이기도 하고 팍 낮추기도 하고 다시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태세 전환 이런 걸 좀 잘하는 일주가 돼요. 그러니까 이중성이 좀 보이기도 하는 일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얄미워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안 될 것 같은 상황에는 팍 낮추고 좀 유리하다 싶으면 탁 치고 나와서 또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상황 대처 능력이나 이런 거 좀 뛰어나다, 그런 눈치가 좀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기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술일주 같은 경우는 이 일지에 비견을 두고 있고, 그래도 이게 나름 간여지동이잖아요. 간여지동의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뚝심도 부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또 여기가 이제 괴강살도 되잖아요. 괴강살. 무술일주는 이제 괴강살을 갖고 있고, 일지가 개잖아요. 개 하면은 뭔가 물어 뜯는다. 어떤 상황이나 그런 열받거나 급한 상황이나 위기 상황이 되면은 그냥 무조건 달려들어서 물어 뜯으려고 한다. 그래서 열받으면 개가 된다. 끝장을 보려고 달려든다. 그래서 어떤 파워풀함, 이런 성격 성향이 이제 순간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술일주 이렇게 막 들락날락 하면서 이게 상황을 굽히고 숙였다 드러냈다 숙였다 드러냈다 하다가도 갑자기 또 물어 뜯어버리기도 한 게, 상당히 이게 무술일주가 위험한 일주가 되는 거예요. 시비 받다가는 잘못하면 물려 뜯길 수 있다. 무술일주 얕잡아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술일주 같은 경우는 그런 한 가지 모습이나 조금 짧은 기간 동안에 좀 판단하고 분별을 시키기가 어려운 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길게 보고 여러 방향에서 여러 각도에서 좀 봐야지 파악이 되는 사람. 그래서 좀 여러 다양성, 다방면, 유연성, 그리고 어떤 태세 전환 능력,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좀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는 그런 일주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의 그런 특징 성향이 있는 일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술일주 직업운을 보면은요, 일단 이 위아래로 비견을 두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괴강살까지 갖고, 그러면은 가끔가다 힘을 쓴다, 그런 그 주먹을 진다, 주먹을 불끈 진다, 뭐 이런 특징이 강해요. 그래서 어떤 그 승부욕이나 투쟁심이나 뭐 싸우자 이런 논리가 강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군인, 경찰, 치안 이런 쪽 관련해서 직업과 잘 맞아요. 남자분들이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겠죠. 특히 이제 연월에 편관이 뜨면 그런 쪽으로 많이 가게 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도 가끔 이런 군인, 경찰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편관이 뜨면은 대부분 이제 의료 쪽으로 많이 가죠. 의료 분야. 남자들도 병술일주가 좀 관인 소통이 좀 잘 되고 하면은 의료 분야에서 살아가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술일주 자체가 그 의료 분야랑 연관이 굉장히 높아요. 연관이. 그래서 의료 분야 종사자가 많습니다. 병술일주가. 그래서 여성분들도 좀 의료 의학 분야 이쪽으로 많이 가고,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상담이나 그런 컨설팅, 이런 분야로도 많이 살아가요. 그래서 이 무술일주가 그런 심리, 종교, 철학 분야에도 직업적으로 잘 맞는 거죠. 거기다 또 정신적으로 많이 발달을 돼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정인도 가지고 있고 상관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말을 하고 이런 것도 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생 경험도 많은 일주니까 성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남의 말을 들어주고 또 상담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이런 게 이제 잘 맞는 거죠. 거기다 이 상관을 품고 있으면 계속 이 상관을 써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 집안에서 이 상관을 쓰면 남자를 때려잡는 형태로 가는 거고, 밖에서 계속 나가서 해야 돼요. 밖에서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럴 때는요, 채채님 편관 플러스 이 술토라고 보면 돼요. 술토. 그러니까 이 어떠한 현상이 발생되고 직업적으로도 어떠한 쪽으로 가려면은 뭔가 여러 개가 중첩될 때 그쪽으로 빨려 가거든요. 편관이란 특정이 의료 행위가 되고 술토라는 게 또 의료가 되고 하니까 그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술토에 정인을 품고 있고 상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인은 지식을 습득한다고 상관은 말을 한다니까, 지식을 습득해서 말을 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은 교육자가 되잖아요. 교육자, 지식인 이런 삶이 잘 맞아요. 근데 이제 교육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연월에 이제 인성이 들어오면은 이제 인문학 분야, 이런 일반 교육 분야로 가고, 식상이 여기 연월에 좀 많이 있으면 어학 분야,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비겁이 많다 그러면은 연월에 비겁이 많다 이렇게 되면은 운동이나 여기 체육 관련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병술일주는
이게 지지의 술토고 지장간에도 이 수가 하나도 없지만 수가 재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술토에서 임수 편제가 여기 관대지에 놓이고요. 계수 정제도 여기에서 세지에 놓여요. 그러니까 이 편제도 정제도 다 어느 정도 힘이 세게 받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런 데다가 여기에 상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런 기본적으로 좀 사업성이 있는 거예요. 사업성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그 자립 독립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하는데, 이 술토라는 거는 해가 진 시간이잖아요. 해가 진 시간. 딱 퇴근해가지고 저녁 먹고 한잔 하기 딱 좋은 시간. 조금 성격 급한 사람들은 다음 코스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유흥업, 요식업 이런 쪽으로 많이 이끌려 가게 되는 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장사업으로, 요식업으로 잘 맞는 일주가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지장간은 없지만 재성이 계속 왕하게 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진짜 연월에 재성까지 떠 있고 식상까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게 아주 잘 된다. 근데 대운에 좀 그게 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 무술일주가 이 술토 자체가 이게 화개살이 되거든요. 화개살이 되고, 그리고 이게 해 넘어가는 시간에 이게 지금 정화라는 라이트를 켜고 불빛을 켜고 조명을 켜고 이렇게 그런 살아가는 일주, 그런 정신적인 세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예술성이 좀 뛰어나요. 그리고 이게 해가 떨어지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되다 보니까 어떤 정신적으로 그런 감각이나 예술적인 그런 그 에너지가 이제 탄생을 하는 거죠. 무술일주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 연예계 이런 쪽으로도 인연이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술, 연예,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으로 이제 잘 인연이 연결이 되는데, 운이 안 좋으면 화류계로 갑니다. 운이 안 좋으면 화류계로 가요. 밤에 이거 조명 불 딱 켜놓고 한잔 하면서 이렇게 막 상관짓 하고, 상관은 그런 서비스, 접객 능력 이런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류계로 가요. 운이 좀 깨지는 세월에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예술적인 감각도 있고 하다 보니까요, 이게 뭐 도화살이 들어온다 사준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디자인, 그런 색적인 분야, 아니 그러니까 빛, 색 이런 거 있잖아요. 색깔 이런 분야랑 그런 빛을 다루고 조명을 다루는 분야, 그 다음에 그래픽을 다루는 분야, 그래픽을 다루고 빛을 다루고 색을 다뤄서 꾸미고 장식하면서 아름답게 만드는 이런 쪽으로도 좀 감각이 좀 있는 거죠. 이런 쪽으로 감각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주가 다 비견겁제로 돼 있으니까 이게 한 번에 그런 승부욕을 띄울 때가 있고, 사람이 또 공격적으로 나갈 때도 있고, 또 확 한번 많이 땡겨보자, 많이 벌어보자, 많이 가져보자, 크게 가져보자, 막 이런 그런 야망도 좀 있어요, 은근히. 그런 데다가 그러니까 이 개라는 거는 뭔가를 지키는 특징이 있는데, 여기에 또 신금이 있으니까 신금 보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싸고 귀중한 그런 것들을 지킨다, 이런 능력,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임이랑 개수랑 재성이 드러나 있지만 자체적으로 계속 강하게 힘을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물 쪽으로 항상 또 그 생각이 이끌려 가다 보니까 금융 쪽으로도 많이 가요. 금융이나 투자 관련 이런 쪽으로도 직업 발전이 잘 따르고요. 그런데 뭐 확실히 이제 사주에 편제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편제가 있고 하면은 이게 투기성 속성을 의미하니까 편제가, 이러면 더욱더 확실하게 그런 분야에 그 일을 하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발을 들여놓는 세월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이 연월에 이 술토가 하나 더 있어버린다 그러면은 계속 태양이 지는 곳에만 있는 거잖아요. 뭐 인생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시기가 지금 다 그런 태양이 지금 떨어지는 시기, 퇴근해서 술 한잔 먹거나 저기 깜깜한 어둠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기도를 한다든지 뭐 하여튼 정신적인 분야, 지식을 쓰면서 살아가는 분야거나 아니면 전문성, 자격증 이런 형태로 이런 쪽으로 이제 살아가는 게 잘 풀리죠. 그래서 그 어둡고 캄캄하면 물질이 안 보이고 잡히지 않고 잡기 힘들고 그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제 비물질적인 거를 다루거나 활용하거나 상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직업 분야가 잘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교육, 그 다음에
의료도 여기 들어가요. 의료 뭐 이런 거, 아이디어, 예술, 상담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게 유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유흥업으로 간다든지 밤일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 어둠의 공간을 계속 활용하면서 갈 때 잘 된다. 밤일 아니면 유흥업 아니면 그런 정신적인 분야, 지식적인 분야 이렇게 이런 쪽이 잘 맞는 주. 그 다음에 이제 건강운 같은 거를 보면은요, 하여튼 이 지지에 이 토가 많으면 건강적으로는 좀 불리해요. 불리한데 거기다가 또 괴강살이라는 그런 압력인자가 있고, 거기다가 여기 신금이라는 그 돌덩어리가 있어요. 돌덩어리 뭐 금덩어리 이런 게 있죠. 거기다가 화로 이거를, 정화로 이거를 자꾸 녹였다 굳었다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몸속에서 뭔가가 굳어졌다가 녹았다 굳어졌다 녹았다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 어딘가에 뭔가 그 돌멩이 같은 게 뭉치고 이게 안 녹아버리고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바이러스 질병 이런 게 좀 잘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종양성 용종 형태의 그런 질병이 잘 따르기 쉬운 거죠. 그런 거를 잘 신경을 써줘야 돼서 보험 관리가 좀 필요한 일주예요. 무술일주가 보험을 좀 잘 들어놓으면 그런 거 또 타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지 보면은 이 신금 현침살이 지금 계속 여기 일지를 쑤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수술수가 잘 따르는 일주. 그래 건강을 조심해야 되는 일주. 이렇게 여성 이성운을 보게 되면은요, 이게 조금 남자복이 좀 제한적이고 남자를 잘 골라서 만나야 되는 일주가 돼요. 왜냐면은 이 정관이라고 하는 이 을목 남자가 일지에 계속 인묘를 되거든요. 인묘는 자꾸 사라진다 없어진다 그런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찾을 때 잘 안 보인다, 내가 필요할 때 안 보인다, 뭐 이런 형태의 일이 쉽게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이별수가 쉽게 따르는 일주. 근데 진짜 운이 안 좋으면 사별수도 따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무술일주 같은 경우는 그 인묘되는 현상을 막아주는 그런 특징에 가진 에너지를 갖고 있는 남자를 만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연애 시기에도 그렇고 결혼 시기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 술토가 여기 일지에 있기 때문에 이 연월에 또 술토가 겹치지만 않는다면 이제 중년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가 쉬운 거죠. 중년에. 근데 연월에 또 있다 그러면은 그 시기에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토가 2개 있으면 그런 현상이 좀 흔하게 이별수가 흔하게 발생될 수 있는 일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를 좀 멀리 두고 살아간다거나 주말부부나 좀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그런 형태로, 남자가 아니면 저기 자꾸 일에 어떤 조직이나 그런 기관에 묶여가지고 밤에 출근을 해야 되는 형태나, 콜이 떨어지면 그 일하러 나가야 되는 형태나, 좀 내가 다 가질 수 없는 형태의 남자,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없는 형태의 남자, 이런 형태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면은 배우자의 모습을 지킬 수 있죠. 술토가 한 2개 정도 있으면 그런 형태로 좀 유지하는 게 좋아요. 이게 하나 정도는 그 대운이 너무 작살만 안 남아있으면 괜찮은데, 대운까지 작살나 있으면 이제 일주만으로도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2개 있으면 그런 현상이 강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때는 좀 진짜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직업 형태의 남자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유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연애할 때는 이게 술토의 현상은 많이 나타나진 않아요. 연애할 때는 이게 연호를 더 봐주면 됩니다. 연애할 때는. 그리고 이제 무술일주가 을목은 나중에 자꾸 이제 인묘를 하니까 나중에 이제 결혼 후에 이 편관을 쓰게 되잖아요. 편관 남자. 거기다가 또 일간의 그 상관도 깔고 있고, 거기다가 괴강살도 갖고 있고, 비겁의 그런 에너지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편관 남자를 자기가 자꾸 이게 좀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하고 또 가르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바꾸고 다듬으려는 그런 성향이 나오는 일주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연애를 할 때도 결혼을 해서도 이게 좀 이성적으로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일적으로는 직업적으로는 유리하겠지만 그래서 이 무술일주는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술토가 이 을목으로 인묘를 자꾸 시키려고 하니까 이 용띠 남자를 만나거나 이 용띠가 사준에 있는 형태의 남자를 만나는 게 좋아요. 궁합적으로. 그 다음에는 또 이게 그 묘목이 붙어버리면은 얘가 또 인묘를 못해요. 그래서 사준에 묘목이 있거나
토끼띠 남자를 만나면 또 좋고요. 그 인묘 현상을 방어해주는 게 이 진이랑 토끼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게 진짜로 이 술토가 두 개가 있으면 좀 결혼을 한 뒤에는 남자 건강 신경이나 이런 걸 좀 각별히 좀 많이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자기는 이 집안에 있으면은 남자를 임묘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쉬우니까 이제 남자가 그런 직업이 아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자꾸 집에서 놀지 말고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일하고 생활하고 살아가고 이런 형태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근데 이제 그 무술일주가 여기 그 술토가 가장 강해지는 그런 운만 안 만나면 그래도 일주가 그렇게 생겼다고 다 그렇게 이별수가 따르고 사별수가 따르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강해지는 신유 술 대운이나 세운 이런 운을 만났을 때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운을 걸리면은 이때는 좀 각자 알아서 잠시 떨어져 지낸다거나 아까 그런 형태로 각자의 직업이나 환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말 부부나 좀 배우자의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반반 형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신유술 대운을 만났을 때는. 그리고 남자도 여기가 일지가 배우자궁 집안이 되는데 이 집안이 형성되는 시기, 그러니까 결혼을 한 뒤에는 이 일지가 강하게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작동을 한다. 그러니까 연애하고 사귈 때는 이 여자가 좀 말도 잘 들어주고 착하고 이런 여자였는데 결혼을 하니까 이 일지가 강하게 발동을 하면서 여자가 이게 배우자에 들어오더니 나를 자꾸 임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여자가 갑자기 결혼하더니 돌변을 해가지고 이제 나를 이렇게 임묘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그런 에너지나 활동성이 집에 들어가면 작아지는 거죠. 내가 작아지는 거. 그래서 여자한테 좀 잡혀 살고 여자한테 컨트롤 당하면 살아가기가 쉬운 일주예요. 그러니까 나름 고집도 있고 할 말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남자에도 불구하고 이 술토가 임묘를 시켜버리니까 집에만 들어가면 작아지고 힘을 못 쓰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 정제 개수는 여기서 세지에 놓이니까 이 무토보다 훨씬 셀 거 아닙니까, 에너지 자체가. 그러니까 배우자가 더 세다, 잘났다, 기가 훨씬 우월하다 이런 형태로 보게 되는 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좀 집에 들어간 기가 눌리는 형태다, 배우자에게 져주고 맞춰가면 살아가는 게 훨씬 나은 일주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배우자한테. 그 다음에 이제 남녀 모두 여기가 자꾸 그 해가 떨어지고 밥 먹고 술 한잔 하고 즐기고 좋은 시기, 유흥적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는 시기가 되고, 얘가 자꾸 정임합을 또 하잖아요. 정임합은 뭐다? 종족번식 행위를 하는 그런 공간이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남녀 모두 좀 무술일주가 그래서 좀 야하다고 하는 거예요. 야하다. 그 다음에 지장간을 이렇게 좀 하니까 은근히 몰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장간에 정이 있으면은 세운이나 월운이나 들어올 때 이게 수시로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유흥성 끼 이게 은근히 좀 있고 좋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은근히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일주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나저나 뭐 남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 말 듣고 살아서 괜찮은 모습이에요. 왜냐면 재성의 세력이 지장간에는 없지만은, 지장간에도 없고 일지도 아니지만은 재성이 항상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결혼을 한 뒤에는 뭐 병화 편인이 임묘를 하고요, 무토 비겁이 임묘를 하고, 그 다음에 을목이 임묘하고. 그러니까 이 결혼 후에는 여기 편인 엄마랑 좀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는 게 좋고, 형제간에도 조금 비겁이 임묘하면은 형제간이잖아요. 형제 아니면 친구인데 이 형제간이 좀 쇠퇴하거나 좀 잘 안 풀리는 형태, 활동력이 많이 약해지는 형태, 엄마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기운을 좀 안 받으려면은 자기가 이제 좀 가족이나 형제간에 이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게 좋은 모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임묘를 한다는 거는 인연이 엄청나게 끊어지게 약한 형태로 가야 된다는데, 그거를 계속 유지해 두면은 그게 강제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버리니까 정말로 묘동으로 집어 넣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궁합을 보면은 무토는 개수를 좋아합니다. 개수 무게합으로 짝짝꿍 해서, 여기 무토는 개수랑 가장 잘 맞고요. 그 다음에
천간에 간무경, 상대방 사주에 이제 경금이나 간목이 있어서 이 천간 3기를 만들어 줄 때, 혹은 나한테 무토가 있고, 여기 무토가 있고 간목이 있고 상대방에 경금이 하나만 있어도 완성이 돼가지고, 이래도 좀 인연이 지속 유지, 관계 유지, 잘 끊어지지 않는 현상, 이런 걸 발생시켜주고, 지지로는 묘목을 만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주 어디에나 상관없이 진토가 하나 들어와주면 좋다. 왜냐면 이 배우자 임묘시키는 거를 진토가 다시 열어버리는 행위를 하는 거니까, 집어넣지 마 하면서 입구를 틀어막아 버리는 게 진토라서, 진토가 무조건 하나 있는 그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인호술로 인목이랑 오화랑 술토가 있는 일지가 잘 맞습니다.